예, 촬영이 되는 거죠, 지금? 네, 깜빡거리면 되겠네요. 예,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따로 이렇게 국비가 없어서 그냥 일단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잠시 오늘이 이제 2019년 5월 6일 제주 특별 모임을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난 감사합니다. 겨울에도 뵙고 이제 뜻깊은 시간 이제 가졌는데 오늘 이런 인연이 닿아서 저도 반갑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공부에 있어서 좀 진일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이 제주 도반님들은 이 소식을 아시는 분도 제법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대해종고 스님의 허거사에게 주는 노래라는 편지인데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혼란,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해서 많이 어떤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공부 과정에 겪게 되는 장애라는 것은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는 꼭 경험이 돼야 되고 꼭 그런 게 있구나라고 따로 알아버리면 또다시 이게 장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자리뿐이고 누구나가, 아까도 잠시 제가 이렇게 앉아 봤을 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그래도 주변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저희 부산 공부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서울이나 대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광과 다르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일단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소리부터가 달라요. 뒤에서 이제 여기서 법문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수족관에서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 풍광이 사뭇 다르거든요. 도시에서 느껴지는 거와 지금 여기 보살님 댁에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달라서 이게 근데
항상 변함없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건 너무도 새롭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고 또 하나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저는 이제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냄새, 제주도의 냄새를 알거든요. 공항에 딱 떨어지면 이게 냄새가 다른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그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단지 공기가 맑구나, 뭐 쾌적하구나 이게 아니라 이 제주도만의 그런 갯내 아니면 풀냄새, 수풀냄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가 주는 그 신호 때문에 고향에 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풍광은 너무도 좀 다르죠. 물론 뭐 산이 있고 뭐 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큰 범주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세밀하게 느껴지는 풍광들이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이 냄새를 통해서 아니면 이 풍광을 통해서 여기가 제주도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산에서 공부하든 서울에서 공부하든 대전에서 공부하든 제주도에서 공부하든 그 아닌 것은 늘 똑같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인도에 가도 그렇고 뭐 유럽에 가도 그렇고 아니면 우주에 가도 이거는 변함없는 거거든요. 우주에서 보는 풍광이나 이 지구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풍광은 너무도 다를 거예요. 근데 늘 똑같은 게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새롭지만 항상 똑같아요. 항상 어떤 경험이고 똑같은 건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이. 근데 그 드러나지 않는 본성으로서는 뭐 어디 가나 똑같아요. 장소의 어떤 변화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이게 어떤 시간에서도 똑같거든요. 시간 속에서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시간 속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간 속에서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는 시간을 항상 눈앞에서만 경험하게 되는데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라는 것도 있지도 않고 미래라는 것도 있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정도로 알면은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원만하게 원용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딱 지점이 생겨버리거든요. 사실 공부라는 거는 정해진 위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공부인데, 물론 공부의 초기에는 그런 식의 어떤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지만은 표현될 수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 과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건데, 거기 하면 막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생각에 끌려간다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걸 딱 떨쳐버려야지, 왜 망상에 떨어져 있네, 생각에 떨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탁 놓아버리고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체험 초기의 어떤 공부거든요. 반드시 그런 과정은 있어요. 누구나가 겪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부의 다라고 여기면은 그거는 원만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냐? 다시 과거로 가야 되고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과거를 장애 없이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장애 없이 설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거거든요. 딱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졌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선이나 어록에서는 만법 귀일 하거든요. 만법 귀일이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화두가 주어져. 일귀하지.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가 원만해지는 어떤 그 공부의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어디로 가야 돼? 과거로 가야 되고 미래로 가야 되고 바로 지금 현재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제 그 정도까지 어떤 자기 공부가 원만해지지 않으면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 생각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돌아갈 과거가 있느냐, 우리가 돌아갈 미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과거를 아무리 돌아다니든 미래를 아무리 돌아다니든 다른 일이 없어지는 것이 공부지. 과거에 갔다가 떨쳐버리고 지금에 오고 미래에 갔다가 떨쳐버리고 지금에 오고 이거는 공부가 아직 원만하지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아닌 이게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가 바로 이거예요. 미래가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현재 경험하는 모든 일이 이것이어서 그래서 공부가 그림자가 사라진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합일이 된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이법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개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그 큰 어떤 그 뭔가 과업이라면 과업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부인들이 도달해야 될 자리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일단 한번 이 자리가 체험됐다는 건 그렇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늘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탁자를 두드리지만은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이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이거나 이게 두드리는 어떤 그 움직임,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대상화해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나 이런 거는 다 모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한 번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이것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요것이에요. 요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불이법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다라는 것이 여러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한 각도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엄연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헤아림이 끝난 지점이고 아니면 모든 헤아림이 이전 지점이고 모든 모습이나 분별의 이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게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여기서 모든 분별이 사라져버리고 이거는 진짜 언어 도단이다. 언어로서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벌써 모양만 일어나고 기미만 일어나도 망상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스스로가 자각이 되면요. 과거를 생각해도 과거가 없어요. 미래를 계획해도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 늘 이 똑같다는 것이 자기 확인이나 순간순간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각성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연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따로 있는 어떤 위치가 정해지고 지점이 정해지는 듯한 그런 식의 내적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여기에서 모든 언어 도단이고 심행처멸이고 모든 것이 이게 붙을 수 없고 기미만 일어나도 벌써 경계다라는 게 명확해지고 이건 모든 모습 이전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온 사람은 과거를 경험해도 과거가 없어요. 따로 없어요. 미래 하나하나, 미래에 대한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이것이지 그것이 없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둘로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 공부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달리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따로 지키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든 과거를 기억하든 미래를 계약하든 미래를 상상하든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딱 하나인데 하나를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된 언어는 너무도 다른 식으로 우리한테는 와닿거든요. 아니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는 거와 과거 현재 미래를 장애 없이 막힘없이 누리고 쓴다는 것이 표현은 달라.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게 스스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건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8만 대정경이라 하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은
그 이거에 대한 그 표현들이 8만 가지 아니 무수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극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반, 정멸, 아니면은 불이법, 아니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다음 만법 길 일기하처라든가 아니면 단지 이먹고 무 이 자체. 이것도 사실 화두라는 건 법을 말하는 거지 화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어떨 때는 열반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열반을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하고, 어떨 때는 뭐 정멸을 얘기하다가 색즉시공을 얘기. 정멸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색하고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그런 어떤 군더더기가 붙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참 공부가 되면은 정멸이면 색즉시공이에요. 그게 정멸이면. 그러니까 열반이면 니르바나 모든 것이 멸한 자리,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불이법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하면 모르고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사실은 공부 과정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거기서 명명백백해지면 나머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사실은 반야신경이나 뭐 금강경이나 뭐 이런 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체험을 하더라도 반야신경이 말이 도대체 엄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시원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색즉시공이 뭐고 공즉시색이 뭐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게 어딨어, 다 빈말이야, 이것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도 쓸데없는 말이고 공즉시색도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말이고, 뭐 금강경에 뭐 32분까지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딱 이것뿐이지. 그죠? 바로 이것. 그것이 저는 사실은 공부할 때 이것입니다 할 때는 뭐 애누리가 없는 것 같고 분명한 것 같은데, 경을 얘기하면은 이게 뭔가 좀 소화가 안 되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이 자기 공부 상태를 잘 봐야 되는데, 온갖 설법 말로 표현할 때는 다 그냥 막힘이 없어. 근데 딱 하나 막히는 게 뭐냐면 이게 막힌대. 요거 하나만 막힌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뭐 2시간 내내 설법하는데 다 이해가 되고 다 와닿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 이게 이것뿐입니다 하면은 거기서만 탁 막힌다는 거예요. 이것만 답답하고, 여기 뭐 이런 게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한 5분, 10분 정도, 1시간 30분 중에 한 5분 정도만 막히고 1시간 25분은 다 소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내가 공부가 이게 체험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소화가 되는데, 딱 요거 또 곧바로 가르칠 때만 소화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말은, 그 다음 말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다 1시간 25분 못 알아들어도 이것만 시원하면 된다. 근데 그 순간 그것을 믿고 수용하면은 이제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알았다는 생각 놓아버리고 다시 꽉 막힌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부르르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을 갖고. 그래 시원하지 않아.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수용하는 것도 사실 인연이라고 보거든요. 공부하다 보면은 부산 모임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겠대 해서 이렇게 더 이상 와닿는다 그러면 얘기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체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체험을 안 한 것 같다고. 나중에야 그런 식이
어떤 소식이 오면 그건 행운인 거예요. 행운인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긴가민가해서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자기가 이해한 바를 놓아버리지 못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법문 들은 거 즐거워. 그냥 많은 소리 하니까. 근데 뭔가 마음속에 그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톡밑이 빠진다 이런 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들으면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놓아버리지는 못한 그 어중간한 상태를 오래 끌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1시간 25분의 말은 못 알아듣더라도 말이 어려워서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어떤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노보살님 같은 근데 이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체험했는지 안 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체험했는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이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체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 이 상태에 있다면은 이거는 아직 이게 시원하게 이게 뭔가 이게 소위 말하는 체험이라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본인 공부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언어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고 다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아는 것 모든 거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언어가 자기한테 감흥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안다 뭐 사실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벌써 이 표현된 것이고 그거 이전이라서 이거 말로 할 수 없는데 이건 항상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는 자 지금 눈앞에 모든 사물들이 드러나지만 이게 아니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드러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람 소리라든가 소음이 들리지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냄새도 이것이고 감촉도 이것이고 생각도 이것이고 감정도 이것이에요. 모든 것의 뿌리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뿐이거든요. 요게 와닿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분명하지 않다. 여기는 이제 소모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이렇게 어영부영 묻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요 단계가 안 넘어가면 다 못 넘어가는 거야. 여기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아직도 미심쩍다. 이런 분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없습니까? 이런 기면 못 잡아. 이게 다 와닿습니까? 우리 거사님 이게 분명합니까? 어디에서 막힙니까? 그럼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요. 이 자리가 와닿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은지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부끄러워 마시고. 말 주변이 없어서. 아니 이거는 어떤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게 되거든요. 네. 예, 오히려 그 전에가 그 동영상 이렇게 들을 때는 예. 이해가 되고 그랬던 예. 것이 예. 이제 오히려 이제 예. 말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랄까 뭐 추상적이다라고 예. 이게 설법이 그렇게 들리고 예. 오히려 아니냐랄까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그냥 이해로 할 때는 그냥 스크린을 얘기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그러니까 저 사실은 요즘에 그 김기태 선생님이 그 도덕경이나 금강경을 많이 좀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물과 물결의 관계에 있어 갖고 그 전에는 사실 저는 물결을 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린 물에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물결은 이제 빨리 이걸 좀 제거하고 이제 없애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잘못 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김기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저 선생님도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예. 그냥 봐라. 예. 그 부분을 제가 놓친 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초라한 모습이라든가 불안한 모습 예. 이런 그 나쁜 부정적인 그 모습조차도 예. 한번 봐보자 예. 하다 보니까 저 안에 있는 어떤 그 전에는 못 느꼈던 예. 그런 그 미미한 섬세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예. 좀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우리는 갖고 있었지만 그걸 뭐 너무 평범하고 예.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냥 뭐 방치하고 내버렸던 건데 그걸 예. 좀 이렇게 좀 유심하게 좀 이게 받아보니까 예. 아 대단하다. 예. 우리 사람이 뭐 어떤 제2, 제3의 어떤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내가 갖고 있는 예. 그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좀 느껴가는 과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전환이거든요. 뭔가 일어난 것에서 더해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 그걸 멈추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제 보고 예, 있다 예. 해야 되나? 예, 예.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일어난 거는 공부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발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명확해져 버려야 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다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일어난 거에 포커스를 두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세한 것이든 새로운 발견이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이든 간에 요즘엔 약간 그거에만 지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경계로 다가오죠. 예전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면이 있네. 이런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네. 근데 아직도 경계에 그게 시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사실은 그 경계를 이제 좀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냥 이거 번뇌야 망상이야 해서 그냥 제껴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다시 한번 이렇게 챙겨 봐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그냥 번뇌야 망상 이렇게 해서 그냥 냅뒀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체험의 그 어떤 그 물결을 보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해갖고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물결은요, 제가 하면 제가 할수록 더 치성하게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거는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명확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일만 계속하는 거야. 더 고도로 훈련된 제거하는. 제거만 그러니까 그게 제거만 수행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수행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그건 아주 어떻게 초보적인 수준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심적인 변화가 와요. 편안해지거든요. 이전에 막 그거 제거하지 않았을 때보다 순간적인 조작을 통해서 제거하고 나면 그 제거된 자리에 어떤 고요가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물결이 밀려와. 그럼 제거하고 또 밀려면 그게 끝나지 않는 공부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진화된 게 뭐냐면 손 내려놓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한다 하고 그런 거. 그 다음 패턴이 윗바사나 같은 그런 거죠. 그냥 알아차림. 근데 알아차림도 조작이 들어간 거고 경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게 함정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단계인 거죠. 알아차림. 그냥 뭐가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자. 이제는 제거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보자 하니까 또 색다른 시선이 열리는 게 이게 참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거기에서 공부가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더 사실 일어나는 건 오래 머물지 않죠. 그냥 지나가죠.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나가고 무상하다는 걸 보게 되면 사실 집착도 덜하게 되고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노라고 하는 거고 문득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는 관심사가 일어난 모양, 새롭게 발견된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출처. 그걸 이제 출처, 낙처, 당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보는 쪽으로 약간 초점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보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거를 왜냐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모양만 말할 수 있거든요. 보입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를 말하든 거사님한테는 경계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근데 당장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럼 거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물결들이 뭡니까? 보이는 물결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지금? 예.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그 심장에 그 좀 떨림, 예, 떨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보고 시선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상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약간 좀 이렇게 열기가 좀 느껴지기도 그것도 하고. 감촉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 소리가 저 밖에 있습니까? 모습이 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지도 않고 바깥에 있지.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은 거사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지지. 그 경계들이 거사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근데 소리도 지금 변화하고 있죠. 예. 모습도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변화하고 있고 열기도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것이고 소리도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데 이게 소리도 드러나고 감촉도 드러나고 생각도 일어나지만 여기 변함없는 게 뭐냐 이거지. 변함없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소리도 아니고 뭐 냄새도 아니고 감촉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어떤 그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허공과 같은 데서 소리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사물도 이 시각적인 것도 나타났다가 계속 변화한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기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나타났다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건 있죠. 있죠.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건 소리입니다. 아니면은 사물입니다. 아니면은 감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한결같은 게 있죠. 변하지 않는 게. 그 항상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죽으면은 모습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질 수가 없고.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 이게 근본 바탕인 것이고 본래 면목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아까 보살님이 말하는 이게 내가 그것이다라는 게 이것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 전부터도 예. 그 이해로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해는 다들 하고 계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보지는 뭐 그걸 이제 제가 뭐 쉽게 해서 체험 뭐 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지금 현존하고 예. 있다는 그런 그 인식은 있었는데 예. 실제 자기가 그거를 목격하고 이게 나한테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늘 경험은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확인했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 현존을 이해하고 그런 게 있겠구나가 아니라 진짜 그러고 있네? 예. 이런 식의 전환. 이게 우리가 그때 예. 제주 집중 공부할 때 그 예. 몽지님이 예. 목전 앞에 목전의 일이라고 예. 그 말씀 하셨을 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전에는 막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몽지님이 목전의 일이라고 그래서 눈을 부르뜨고 보다 보니까 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고 흘러가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습은 다 흘러가고 있어요.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자체는 늘 그대로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뭐 그냥 그게 뭐 스크린이다 난 그렇게 그냥 이해는 하고 있어. 이해보다는 사실 스크린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컵이야. 근데 이거거든. 그래서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셔.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8만 대장경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부족한 거고 세상의 모든 언어가 이거예요. 모든 언어가 이거고 모든 어떤 그 사물이나 소리나 모든 감촉이나 감정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좀 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주로 이제 보면은 그 분별심 또는 탐진치, 예. 그다음에 또 추구하는 마음, 예. 요거를 약간 좀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될 것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실제로 버릴 수가 있을까요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버릴 수 없는 거를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닌가. 예. 누가 근데 버리라고 하던가. 아, 왠지 버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버리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버려져요. 그게 맞는 거죠? 예, 그거를 의도적으로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버려 그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런 걸 모를 수가 없지.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그랬으니까. 탐진치가 개정해요. 응. 탐진치가 맞아. 그거 쓰는 그게 거 법이라고. 자체가 법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탐진치가 근데, 네. 법이라고. 사실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허거사에 주는 글에서 우리가 근데 공부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들어오던 언어의 폭력이에요. 사실은 그게 언어의 구속이거든요. 그게 거기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삿된 경계를 말하는 언어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럴듯하게 법을 말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 말씀 경을 경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엄청난 사실 내공이거든요. 이 공부 과정 중에. 그다음에 그 부처님의 말이든 어록의 말이든 아니면은 뭐 살아 있어서 직접 나한테 가르침을 준 사람의 말이든 그 언어의 그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탐진치를 버려라라는 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불교 수행을 하지 않든 하든 그 이전 세속 삶을 하면서 배워온 학습의 결과도 포함된 욕심부리면 안 돼, 뭐 화내면 안 돼, 뭐 이거 어리석으면 안 돼, 이런 식의 그 학습된 것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의 탐진치와 그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공부가 원만해지고 나서 탐진치는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어리석음이거든. 예전에는 탐할 게 있고 화를 내야 될 상대가 있고 밝고 밝지 않은 어리석음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 근데 공부가 이게 되고 나서 화를 내도 이거고 그렇지. 맞아. 뭐 어리석어도 이거고 아니면은 뭐 욕심을 내도 이거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구속력도 없고 그런 어떤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화를 내면서도 화에 머물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그렇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뭐 탐을 하면서도 그게 영원하다고 진실하다고 따로 있다고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탐하는 거지. 그때뿐이라 그러니까 그때뿐이라 늘 그때뿐이라서 탐하는 것도 탐을 해도 그래서 탐이 없고 어리석어도 어리석음이 없고 화를 내도 화가 없다는 그 말이 그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불이법이거든요. 절대 우리가 이 불법이나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절대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 마음이고 하나다라는 그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생겼으니까 버려? 그럼 법을 버리는 거야.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내가 컵을 보든 컵을 잡든 아니면은 꽃을 보고 꽃을 잡든 이것과 이것이 모습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자기한테 명확하면 굳이 진짜 목숨을 다해서 요거는 옳고 요건 잡아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음이 작동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패턴이.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안 잡히면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근데 잡지 않을라 해도 오면은 그게 뭐지 우리가 불행이나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연인가 보다. 이게 법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거에도 머물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물 흐르듯이 그냥 모든 인연이 모든 모습이 제 갈 길을 가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는 버리고 그거는 사실 초보적인 수준의 공부인 거예요. 진짜.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확인차. 네, 맞아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고 긴가민가 할 때와 몸소 이런 어떤 그런 말을 들을 땐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탐진치니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스스로의 성품, 자성,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한결같은 것이고 모든 것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뭘 가리키는지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이 자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볼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 붙잡고 뭘 보려고 해봐야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지 않는 것, 늘 있는 것에 그것을 우리가 진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늘 변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한결같음이 진실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이 진실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여튼 뭐 따로 찾거나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예. 뭐 깨우치고 보면 그전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거 새롭게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것은 이것이고 드러나는 모습은 무상한 것이고 멈춰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지혜가 열리면서 우리가 모습 속에서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이 공부인데, 중요한 거는 진실한 게 드러나야지 장애가 사라질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공부가 시작도 안 된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걸 지금 보신다 하는데, 멈추고 본다 하는데 뭘 봐야 되느냐? 모습을 보지 말고 한결같은 것. 모습은 무상한 거니까 그걸 보고 의미를 붙이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도 그 모든 모습이 나고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새는 울고 뭐 물은 흐르고 이게 늘 한결같은 게 있거든요. 이 한결같은 깨어있는 성품, 각성, 자성, 이것이 진짜 부처인 것이고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도라는 것이죠. 딴 게 도가 아니라 요것뿐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뭔가 미심쩍고 그러면 맨날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게 어디 도망가고 없는지. 이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곧바로 가르쳐주고 생각으로 헤아릴 필요도 없고, 아니 이걸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 사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도 뭐랄까 저는 이게 드러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는 백을 얻은 것 같은 진짜 사람은 우리가 뭔가 기대고 싶은 심리가 있으면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뭐 재물이라거나 명예나 지위에 다 의지하는데 그거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그 사람 자체도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배신하고 싶지 않아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운명인데, 근데 이것만은 진짜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게 오면서 진짜 그 안도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것뿐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구나. 너무나 큰 나를 만난 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있어서 이거에 의지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 의지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공부가 원만해지면 나라는 거, 이거를 의지하려는 나조차도 눈에 보이는 꽃과 다를 바가 없구나. 눈에 보이는 사물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면서 어떤 실질적인 존재감이 이쪽으로 이사가 버리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사실 이게 주인이 아닌데 50평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동거관계 같은 느낌 들거든요. 에고와 이것의 동거관계. 근데 어느 시점 넘어가면 뭐 명확해지면서
이것이 눈앞에 드러나는 돌멩이와 먼지티끌과 다를 게 없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서 완전히 이쪽으로 존재감, 나라는 어떤 것이 이쪽으로 가버리는 듯한, 물론 이사 갈 주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일 때는 이게 의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법에 의지하고 여기에 의지하라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의지하는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 나가 그냥 껍데기구나, 진짜는 이것일 뿐이구나 라는 게 명확해지게 되죠. 처음에는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 양립하는 관계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물론 체험의 순간엔 그런 일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이것도 헛개비고 다 대상이구나, 경계구나. 그것을 우리가 밀월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홀가분한데, 근데 어느 시점 되면 다 이거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편한, 이게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삶이. 불편해요. 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왜 불편해? 내가 이거 있다고 존재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감을 회수해버리는 순간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게 그렇게 구속이 안 되죠.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뭐 살아생전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여러 가지 인연에 부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 예전에는 나는 영원 불면하고 항상 있어야 되고 나 아닌 거는 다 무상하구나, 이런 식의 어떤 이해가 있었다면 어느 순간 딱 이게 공부가 이렇게 딱 또 다른 변화를 겪고 나면 뭐냐면 이거 자동차.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줘야 되고, 근데 이 자동차는 언젠가는 폐차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동차 관리 잘하면 오래 타잖아요. 그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헛개비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 있다고, 이거 무슨 그 무상한 그거 컵하고 다를 바가 없는 헛개비인데 그럼 왜 운동해요? 왜 약 먹어요? 그런다고. 그거는 아직 공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인연 잘 써야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인연으로 해서 보살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무 뜬금없이 버려버립니까? 의미 없다고? 안 그렇거든. 쓸 때까지, 쓸 인연까지는 잘 쓰고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그런 거, 이제 자기의 그 부처님의 공부의 실수도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왜 좌선 명상하다가 1년 했죠. 그 다음에 6년 동안 한 게 뭐냐, 고행을 했거든. 고행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거를 안 해주는 게 고행인 거야. 그럼 뭐냐, 배부르고 싶은데, 배부릴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잠자고 싶은데 안 자고, 몸이 뭐 뻣뻣하고 그래서 움직여서 풀어주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있고, 그게 고행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이제 우유죽, 수자탄가 누구의 우유죽을 먹고, 누구 맞나요?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같이 고행했던 그 친구 도반들이 이제 다 타락했다고 다 떠나잖아요. 그때 자기 공부의 어떤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의 공부 과정이 보통 사람의 어떤 공부 과정과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사바세계의 삶은 고고. 이거를 떠난 출세간의 삶이 있으니까 나는 이 왕궁을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사문의 길을 택했거든요. 거기서도 왜 이 고통을 받는가 보니까 이 몸의 욕구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게 되고, 더 뭘 탐하게 되고, 성적인 욕구도 탐하게 되고, 이런 거를 보아서, 그러면 몸을 학대하고 몸을 버리면은, 우리가 생각을 버리듯이,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 버리듯이 몸을 버려버리면 뭔가 여기에 자유의 길이 있겠다 해서 몸을 갖고 투쟁을 한 거예요. 생각 버리는 거, 생각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헛개비가 헛개비를 갖고 상대하고 씨름하는 거랑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깨치지도 못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몸을 다 추스리고 잘 돌아보자 해서 이제 우유죽을 먹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 공부의 한계를 빨리 감지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선 답이 안 나오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 센스예요. 그것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영적 센스.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 진짜 둔한 사람은 몰라.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그게 영적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심이 안 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열의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요 지금. 아주 지극정성으로 네. 그 예불 시간 네. 철저하게 지키고 네. 정말 그 경전을 하루에 얼마를 읽고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면 들려요. 근데 한계를 못 느끼고 그게 옳다고 여길 때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리고 그 생활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그거는 정도는. 에고를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이런 공부하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에고가 거기서 좌절을 해야 되는데 좌절이 안 되니까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저렇게 가꾸고 있구나 그렇게. 부처님도요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진짜 그 부처님이 구제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 얘기할 때 인연 없는 중생은 내가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얘기를 해도 구제할 수가 없다. 맞아, 딱 그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센스가 없어. 센스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근기라는 말이 나온 거는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야. 거기에 딱 갇히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전환이 오면서 자기 거를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긴 거를 딱 놓아버렸을 때 이게 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인연이 있는 중생인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야. 도에 대해서 뭐가 잘못? 그 어떤 그 그래요. 그럼 저쪽에서 뭐랄까 도에 대한 감수성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도에 대한 감수성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저는 가끔 이거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그 감수성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이 열의가 없어서 도를 못 깨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깨치겠다고 출가하신 분들은 결의가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세속적인 욕구를 다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도 도를 위해서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젖어들다 보면은 그 프레임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면 상이 생겨요. 그리고 단계를 나누고 급을 나눠.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분별망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상 정등 정각이고 모든 만물이 평등한 그것이거든요.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이야. 그분들이 모시는 그분이 따르는 그분들의 말씀인데 그 말은 맨날 귀로 흘려 듣고 보면 딱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또 깨치려면 꼭 이 길을 가야 돼 하는 그게 아니면 다 사도라는 그런 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감수성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에 젖어들기 전에 이 길을 안 것도 그것도 참 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다 안 하면 또 다 그런 데 들어가거든. 그 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 얘기했던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이제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정말 자기 고행과 정성과 막 기도, 수행 이것이 다 접목되어서 어느 도가 되어야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아까 말씀처럼 한 계단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한테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 사도다. 이게 아니라는 그분도 아마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비슷하게 그렇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중독되고 그러는 네.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뭐 청정도로니까 거기에 나온 코스대로 자기가 잘 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대. 그런 경계를 만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거기에서 다 확신하더라고요. 매뉴얼대로 내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야라고 마음 깊은 데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있대요. 그걸 듣다 보면은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인 것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 수행 과정에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계들을 너무도 촘촘하고 세밀하게 다 묘사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하면 만족을 하느냐? 그 만족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만족을 한다는 거야. 어느 순간은. 순간은 어느 순간은 만족을 하지만 이게 이제 연구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는 또 이제 그러면 너는 지금 그게 만족이 되느냐? 지금 생활하고 있어. 나는 전혀 불만이 없다. 아무것도. 뭐가 진짜 뭐 궁금한 게 없다. 너는 지금 나와 다른 점은 너는 궁금한 게 있고 나는 없다는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이제 그거를 그 어떤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사선 뭐 이런 뭐에서가 이거를 너무 체계적으로 아주 확고한 틀을 세워놓은 것 같아. 그거를 자기를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요점은 자기를 희생한 만큼, 자기가 인내한 만큼, 수행한 만큼 도가 된다는 그런 거에 너무 확신이 차있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공부라는 것이 이게 특별하다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면은 그걸 쫓아가게 되는데 그건 사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죠.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내가 남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라는 것이 에고거든요. 특별하고 싶어하는. 나는 남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라는 거는 잘 보면 다른 것들 보면 내가 돋보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진정한 도라는 거는요. 나의 존재나 모든 것들의 존재나 똑같아지는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도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볼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아지려면 뭐야? 가장 낮은 자리에 와야 되고 가장 평범한 길로 가야 되고 가장 단순한 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자리는 출발도 하기 전에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버리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게 사람이든 사람과 사람 아닌 거에 어떤 구별이든 간에 시작하면 스타트하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길을 떠나버리면 벌써 이거는 어긋나 버리는 거라. 그래서 등각이라는 말, 등각이라는 거, 평등하다는 그 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너와 내가 똑같고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내가 똑같아지려면 형상 이전짜리예요. 형상화되기 이전짜리밖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똑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적인 센스인가 단계 센스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말을, 그러면 그 석가모니나 그 역대 조사들이 겨우 이걸 알려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문. 그럼 겨우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겨우 이걸 알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특별하기는 쉬워도.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 겨우 나 존재가 겨우 이 정도 이것뿐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단지 네가 그래서 그래야 돼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거든. 따져봐. 왜냐면 진실한 게 도이고 그게 진짜 나라면 변함없어야 되잖아. 한결같아야 되잖아. 어떤 고난이 겪든 아무리 그 지복의 순간이 오든 변하지 않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의문이 나고 미심쩍고 거사님 아직 시원하지 않다는데 시원하지 않으면 한번 보세요. 찾아보시라고.
이것에서만 모든 게 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약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으면요, 진짜 이게 등각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가 안목이 밝아질 때도 왜 등각이 아주 중요해요. 등각. 옛날에 어록에서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들 벌판을 보니까 너무 풀이 울퉁불퉁 자라있어. 그래가지고 요 풀을 이렇게 싹 깎으면 똑같아지겠지. 풀이 너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우리가 이게 등각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평등한 마음. 그러니까 평상심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석해서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인 거야.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평상심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후대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의미화된 것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평등할 평자에 항상할 상자이거든요.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은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상 갖게 되는 그런 마음보를 평상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평등하면서 항상한 건 이것밖에 없거든. 이걸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래야 이 스님이 너무 이게 산화대지가 울퉁불퉁하고 풀이 울퉁불퉁하니까 요 풀을 깎아내면은 평등해지겠지. 깎아내고 보니까 뭐가 울퉁불퉁해? 풀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하다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 울퉁불퉁해서 세상이 울퉁불퉁 차별적이고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높고 낮게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경계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자기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그게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고 차별을 만드는, 자기 스스로가 이건 높아, 이건 낮아, 이건 하찮은 거야, 이건 고귀한 거야, 요렇게 세상을 분별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라.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 세계 평화를 가져올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원흉이거든, 화근이거든. 자기의 마음의 불평등성. 그래서 요건 취하고, 귀하니까 취하고, 이거는 귀하지 않으니까 버리고, 이런 식의 취사 선택심이 세계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거고, 그 차별 천지 차이를 만드는 거라는 거거든요. 분별하는 마음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무런 조작이나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여기서 그냥 평등하게 다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꽃이기도 하고 컵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라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똑같거든요. 똑같죠? 차별 있어요? 아무 조작 안 하면? 근데 의미가 들어가면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꽃은 아름답고 똥은 하찮고 더럽고, 그러면서 세계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모든 판단과 조작을 내려놓고 보면은 여기에는 뭐 꽃과 돌멩이와 하늘과 땅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아무런 차별성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분별이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가 안 되지. 저도 있는 그대로라는 말 되게 소화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 사람은 사람대로 그 귀한 거, 그것이 있는 그대로지. 땅은 너무 흔하니까 밟고 다니는 거, 그게 있는 그대로지. 그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벌써 분별이 들어가 버린 거고. 땅과 하늘이 똑같고, 꽃과 돌멩이가 똑같은 게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마을이시 있는 그대로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말이 되려면 공부가 이게 분명히 돼버려야 돼요. 평등성, 등각이 어디에 12화엄경에 12지 보살 중에 등각이 11번째라고, 묘각이 12번째고, 등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위에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 안목이 분명해질 때 자기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 조금 낫지 하는 이 아상이 완전히 다리미로 밀어져야 된다고. 싹 평등해져 버려야 된다고. 산화되지. 그것이 무아가 되는 거거든요. 무아라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어느 것과 나 아닌 것과 똑같아지는 게 무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도 말고, 공부가 잘 된다고 우월해지지도 말고, 자학과 가학은 똑같은 에고의 작동이라는 거예요.
높아도 도드라지고 낮아도 도드라져요. 특별해진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탓하지도 말고 남을 탓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월하게 높이 놓지도 말고 낮게 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또 긴가민가 하시는 분 긴가민가 하시는 분 없죠? 네, 우리 거사님이 아주 좋은 공부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대종고의 허거사에게 주는 노래. 대종고가 1089년에서 1163년 사이에 그 생존하셨던 선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960년에 당나라가 망하고 중간에 호신육국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로 넘어갔네요. 송나라 초기에 이때 인물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해 스님의 글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허거사람 분이 문 앞을 알아보고는 편지로 견해를 드러내 보내오기를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텅 비고 확 트여서 와주할 한 물건도 없으니 비로소 3개의 만법이 본래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습니다. 라고 하기에 제가 개송을 지어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깨끗한 곳이 사람을 해치느니라. 쾌활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쾌활이 사람을 미치게 하느니라. 물이 그릇에 들어 있음에 그릇을 따라 모나고 둥글고 짧고 길게 됨과 같도다. 놓아버림과 놓아버리지 않음을 다시 자세히 헤아려 보아라. 3개와 만법은 어디로도 돌아가지 않느니라. 단지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기만 하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 것이니라. 허거사에게 알려주노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되느니라. 일천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자꾸 빌거나 의지하려 하면 안 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사실은 체험 이후에 벗어나야 될 가장 큰 고비가 이거예요. 체험하니까 나빴던 사람, 막 시끄럽고 괴로웠던 사람 있습니까? 여기? 그 이전에 처음에는 다 좋았지. 응? 처음에는 다 좋았지.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처음에 그 남보 살림 더 괴로웠던 거. 더 괴로웠어요? 어떻게 괴로웠어요? 다른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 공부하기 다 전보다 그랬지 뭐. 더 힘들더라고. 다 그랬지. 의심에 쌓여. 의심에 음. 그거는 아마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게 확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혼돈인 거고 확 이게 수용되고 나서 진짜 괴로웠던 사람 있습니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그 이제 내가 정말 이게 전체 하나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도 예, 이게 정말 괴로웠던 거는 예, 다 이거에 하나의 나의 이제 나인데 전부 다 가족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니까 예, 가족한테 한해서는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또 그거에 끄달리는 거를 내가 한동안 했잖아요. 예, 선생님한테 몇 번 예, 전화를 예.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족한테 전에도 끄달렸었어요. 예, 이일 공부 예, 전에. 예. 그렇지만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끄달리는 거는 질이 달라요. 아, 그렇죠. 나에 대한 배신감이 더 음. 플러스가 되니까 예, 아이고 나가 더 진짜 나에 대한 배신감, 나에 나 대한- 스스로에 대한 네, 배신감. 그때는 더 음.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차차 그게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이냐면 이제는 그때처럼 그렇게 반응이 안 오지. 아, 그런가 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네, 주어진 주어진 인연이구나. 내 길이구나. 이게 음. 점점 수용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는 뭐 그런 게 그렇게 큰 그때 처음에 체험하고 나서 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와 지금은 정말
뭐 엄청 다르죠. 그렇죠. 네. 보살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 이게 그 대종교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이 허거사라는 분은 금방 체험했어요. 금방 체험해서 완전 좋은 기간인가요? 밀월 기간이라서 그 이전에 짊어졌던 짐이 싹 사라진 것 같고 텅 비고 고요해가지고 너무 좋은 기간을 보내니까 아 이게 공부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텅 비고 확 트여서 마주할 한 물건도 없으니 비로소 삼계의 만법을 본래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습니다. 다 긍정적인 경계만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추구했던 그 경계가 자기 눈앞에 돌아오니까 천상을 걷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다 내 공부가 이렇다라고 이제 대리 스님한테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딱 보내니까 그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딱 그거야. 그러니까 이 경험, 이 상태가 도다라는 이 착각을 부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오던 일이 눈앞에 드러났는데 그것도 어떤 경계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뼈가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뼈 아픈 충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이때 이 사람은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살님 그렇죠. 그때는 좋았는데 맞아. 지나면서 이제 분별심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나니까 왜 이쪽 예전의 상태 그 아주 좋았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복귀도 안 되고 그 좋았던 그 경험이 너무 나한테는 너무 큰 전상의 세계였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고 맞아요. 딱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때가 진짜 표현을 하자면 진짜 이 막 머릿속 가슴 속에서 진짜 막 허리케인이 부는 거예요.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말 조금 잘못하면 실성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천상에 올라갔다 나라고 떨어진 선생님한테 듯한. 한참 전화할 때가 그때예요. 네. 한참 전화할 때가 그때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 몽지 선생님 그 어떤 말씀에 내가 또 이제 그거를 또 그 경계를 집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이거를 또 이제 한 가닥 놓고 하다 보니 그냥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냥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나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좋은 것이다. 네, 요것이 그쪽으로 이렇게 승화가 돼야 넘어가야 되거든요. 점점 이렇게 수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과정 중에. 만약에 이런 걸 집착하고 있으면요, 이런 상태가 사라지거나 나빠질 것 같으면 되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것도 다 경계고 이름일 뿐이구나. 그럼 뭐가 오든 그 길을 가로막고 막아서질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공부의 우리 체험 이후의 공부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계에 머물지 말라 왜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꽉 막혔고 막 어떻게 무거워가지고 내려놓을 수 없었던 짐이 한순간 싹 내려놔가지고 진짜 헛개비와 같고 한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체험적인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쁜 일을 피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건 김기태 선생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마음이라는 거를 여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여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평등한 거거든. 단지 물결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그릇된 경계에 딱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공부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쪽으로 추구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집착하려고 그래요. 이걸 막 유지하려고 그러고 뭐 자선하면 괜찮아지나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려고 뭐 어디 가면 이 상태가 다 자꾸 이 상태를 돌이켜서 유지하려고 그래. 그게 공부가 잘못 돌아가는 그런 신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깨끗한 곳이 사람을 해치느니라. 그렇죠. 거기에서 거의 예외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분별이라는 구조는 똑같거든요. 누구나가. 좋은 거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경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경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행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행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똑같아요. 안 그래요? 불행 좋아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거 알면 무슨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막 그냥 뭐가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도 아니에요. 그랬고 그 전에는 네. 그랬는데 이게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네. 고통이 오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올.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강도를 놓고 본다면 네. 공부 이전보다 더 아프게. 더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느끼는 감도가 더 예민해지는 예.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다 그냥 이게 부정을 하지 않는 거지. 너 고통이 오니까 가 이게 아닌 거지. 아 왔구나. 기쁨이 와도 막 흥분하고 날뛰고 이게 아닌 거지. 아 내가 아까 잠깐 날뛰긴 했어 저기서. 날 그건 그렇다고 하는 해서 말이고 뭐 그냥 덤덤해져요. 그러니까 참 말로 할 수 없는 변화인데 그냥 네. 뭐랄까 그냥 아주 이 공부가 되면 될수록 수능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2년을 막 조작하고 네. 돌리려 하고 내가 쓰지 않게. 내가 원하는 맞아. 원하는 프레임 그런 흐름으로 돌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쳐 왔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딱 보면은 그런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살려는 그런 데서 내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전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살아온지를 됐지.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었던 거야. 몰랐던 거지.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이제서야 그걸 볼 눈이 생겨서 이건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비로소 그래 안목이 열린다는 게 그거거든요. 지혜가 열린다는 게. 그걸 알게 되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흐름에 맡기게 된다 해야 되나? 가장 큰 변화가 응. 무계획이 계획이 돼버린 거. 아무런 삶에 계획이 없어졌어. 그게 뭘 이렇게 내가 뭐 이쪽 방향을 보고 이거를 추구해야지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사는 거. 근데 절대 잘못 돌아가지 않아요. 잘 돌아가.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절대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분명히 바라는 거 뭘 바래? 깨끗한 거 바래, 쾌적한 거 바래, 텅 빈 거 바래, 고요한 거. 그러면 그게 바로 재앙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편안한 거 좋고 고요한 거 좋고 행복한 거 좋고 진짜 그 꿀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그 지혜가 열려. 이것이 그 열반경도 나오는 공덕천과 흑암여라 해가지고 쌍동이라 쌍으로 돌아가는 쌍. 내가 불행을 싫어하고 고통을 바라는 일은 고통만 취하고 불행을 버릴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취하고 불행을 버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걸 보는 게 우리가 지혜거든요. 그러면 행복을 취하면 반드시 불행을 같이 취하는 거예요. 왜? 행복의 다른 얼굴이 불행이기 때문에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변을 탁 놓아버린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어두웠기 때문에 깨달아져서 깨달은 사람이 되지라는 것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얼굴이라는 걸 알고 깨달음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놓아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평등하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그 말인 거예요. 좋은 경계에 머물렀고 좋은 경계가 일어났다고 머문다면 그건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가 체험의 순간 눈이 어두울 수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경계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없는 일만 못하다는 그런 말이 조주선사의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거는 나쁜 일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일만 못하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 자기 체험에 집착하지 말고 머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경계를 놓아버리라는 그거는 경계라는 거는 나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깨끗한 곳이 사람을 해치느니라. 그 다음에 쾌활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쾌활함이
쾌활이 사람을 미치게 하느니라. 쾌활의 다른 얼굴 미침. 그 다음에 깨끗함의 다른 얼굴 해침. 나를 해침. 그 다음에 물이 그릇에 들어있음에 그릇을 따라 모나고 둥글고 짧고 길게 된 것 같도다. 왜? 모난 건 뭐? 모나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다면 괴로운 거. 근데 이것이 동그란 그릇에도 들어가고 모난 그릇에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세모난 거 네모난 거 온갖 그게 뭐야? 컵도 이것이요, 꽃도 이것이요, 바위도 이것이요, 하늘도 이것이, 땅도 이것이요, 불행도 이것이요, 행복도 이것이요. 그거거든요. 이게 그릇이 다른 것일 뿐이지 그것의 내용물은 다 똑같다는 거.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그란 건 좋으니까 이건 내 거고, 모난 건 이게 싫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바빴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다 똑같은 하나의 일이다. 놓아버린가 놓아버리지 않음을 다시 자세히 헤아려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경계를 놓아버리라 놓아버려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가르침들이 많아. 탐진치를 버려야 된다. 그게 사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평온하고 열반나기고 즐거움이다. 이런 식의 사실 미끼를 많이 던졌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해서 그렇게 되려고 왔는데 진짜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요. 열반의 경계, 고요의 경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그 모든 양쪽 것을 놓아버렸을 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괴로워도 괴로움이 없어. 그렇지. 그게 진정한 평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와닿아야 돼. 괴로움만 있어. 조금만 봤어.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괴로운데,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데 괴로움이 있어. 이게 색즉시 공이라, 공즉시 색이고.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어. 행복한데 행복이 없어. 남이 있는데 남이 없어. 내가 있는데 내가 없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경계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이 허거사처럼 행복만 있고 불행은 없어. 이런 식의 이분법에 딱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지나갈 것 다 지나가고 경험할 것 다 경험하는데 그런 바가 없는 것이 이 공부의 요체라는 거를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상태에서는 다 놀다가 하는 거야. 다 놀다가. 놀다가 네가 우리 집에 여기에 와서 얼마나 인연이 있지. 놀다가 대접을 해주면 되지. 이게 공부의 핵심.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가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가 오게 되면 무슨 불이법이니 이런 식의 어떤 그 관념적인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성으로 그게 실질적인 어떤 언어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그냥 끝없는 수용이 되는 거. 그래 그냥 왜냐면은 뭐든지 다 오케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맞아요. 막을 게 없고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경에서도 나오는 성경에서도 나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맥이 통하거든요. 이런 식의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일 일밖에 없구나. 그럼요. 그러다가 좀 공부가 되면은 받아들일 일도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 아직은 이제 우리 아직은 그게 까지는 아니고 진짜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얘기해? 지름길. 근데 지금 못 알아들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몇 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진의를. 근데 뭐냐면 진짜 지름길이 뭐냐면 이게 딱 드러나고 나서의 그 삶의 공부라는 것은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허용. 그러다 보면 받아들일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려니까 이 울타리가 형성돼서 나라는 존재감이 강해지는데 이 손님들의 역할이 아주 큰 거예요. 나를 자꾸 희석시키고 이렇게 뭔가 태화시키고 풍화시켜. 그래서 거기에 나라는 존재감이 탁 사라지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손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좋고 나쁜 인연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스로 이게 뭘 받아들일 손님도 없고 주인도 없구나 라는 걸 다 알게 되거든요. 놓아버림과 놓아버리지 않음을 다시 자세히 헤아려 보라. 이제 이 말도 소화가 돼. 놓아버릴 만한 것도 없고 놓아버릴 일도 없구나.
이것이 와야 된다고. 처음에는 이거 놓아버려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놀 자도 없구나. 이상하게 공부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무화가 돼야 되고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무화가 돼야 돼 할 때는 그것이 유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바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제서야 쭝얼쭝얼 되던 내가 이게 헛개배였구나라는 게 딱 확인이 되거든요. 그게 진짜 무화거든. 무화가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무화라는 바람이 있으면 그건 유아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무화조차도 바랄 일이 없어져 버리면 그제서야 한번 딱 뒤통수를 얻어맞는 무화가 있어야 된다, 무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너 이놈이 범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볼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냥 이 자리가 그냥 다라. 뭐 이 자리 할 것도 없어요. 모든 자리가 이게 다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삼계와 만법은 어디로도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 삼계와 만법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이게 삼계와 만법은 어디로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삼계 중에 탐진치가 있죠. 만법 중에 탐진치가 있죠. 그 어디로 가지 않는다. 단지 그게 따로 있었다는 그 착각과 환상이 깨져버리고 모든 것이 진실해지고 그래서 부천 깨닫지 않았을 때는 다 망상덩어리고 깨닫고 나서는 다 진실하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선생님, 예. 만법은 하나로 가는데 예.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 그이 말씀하고 같은 거죠. 같은 말이죠 이게. 그렇죠. 예. 하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네. 여태까지 그게 저는 응. 항상 그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법은 하나로 오는데 하나는 만법으로 간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오고 감이 없다. 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직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삼계와 만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있다고 여겼다가 나중에는 있긴 있는데 껍데기구나 이렇게 보는 게 그렇다고 삼계가 만법이 어디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계가 하나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이 철저해지면 또 그렇게 돼요. 완전히 하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것이면 뭔가 도라는 것도 이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것이고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저절로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든 어디를 거닐든 다 호시절이거든요. 호시절. 어디를 거닐든 호시절이 되는 거예요. 아직 철저하게 하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뒷다리가 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계가 유심, 만법이 유식 아니면 그 만법은 하나로 돌아온다. 이게 철저해지면 뒤에 말이 붙지가 않아요. 아직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방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보입니까? 있습니까? 내 공부길이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자등명 아직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 공부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 저는 한 번씩 그렇게 할 때 있어요. 부족한. 뭔가 이제 그때부터 뭐 제주도 먼저 왔다고 하고 했는데 더 새삼스럽게 막 화끈한 거 이거 갖고 나 이렇게 뭘 요구하고 또 뭘 찾았을까 하는 정도로 그러고 한 게 뭐 또 한 번 미주알 빠지듯이 그냥 그렇게 그러고 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도 그런지 알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리게 하다가 뭐 걸릴 때 딱 그냥 이렇게 보면 뭐 참 아무것도 이거라고 알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내 네. 공부가 약간이라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땡기고 싶은 그런 거에 자꾸 그렇죠.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솔직한 표현이에요. 사실 난 저도 그게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게. 아 이게 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뭔가 이게 아직 완전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뭐 공안을 봐도 막히는 게 있고 뭐 경을 본다가 어록을 봐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어떤 그 뜻이 그 선지가 분명하지 않은 나한테 그런 것 게 같아, 있으니까 아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더 나아갈 길이 있구나라는 그런 게 항상 그 미련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다는 거는 여전히 도중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길이 끝난 느낌이 아니라 사실 길이 끝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냥 아 이렇게 그냥 공부하다가 가는구나. 끝나지 않는 여정을 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는 그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딱 변화를 감지한 게 뭐냐면 그런 느낌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도중사 같고 길을 가는 것 같은 여정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뭘 추구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 여전히 나는 나아지고 있어. 공부가 더 깊어지고 있고 예전에 소화되지 않은 구절도 소화되고 있고 예전에는 뭐 우리 스승님 법문이 뭐 1시간에 뭐 한 40분, 50분 알아듣고 딱 10분을 못 알아들었다면 요즘은 55분 다 듣게 되고 뭐 57분까지 듣게 됐는데 그래도 미진 척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아직도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구나. 왜냐면 내가 모르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나는 항상 이러다가 그냥 가겠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가 확인하게 된 건 뭐냐면 아, 내가 내 스스로 추구하는 게 뭐 추구? 다른 세속적인 추구가 아니라 완전한 어떤 구경의 상태?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게 그것도 깨달음이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도중사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약한 고리는 뭐냐면 특히나 시부도라든가 화엄경의 41지부터 52지까지의 그 여정 중에 단계별로 이렇게 그려진 것. 근데 읽다 보면 나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된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아직 그 궁극적인 거는 못 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추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 길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전환이 왔냐면 거기에 가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항상 그게 이제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면서 또 내가 또 여기 떨어져서 이러는구나 혼자 재찍질을 해요. 하다가도 아 그래 이 시간이 아직도 나라는 게 뭔가를 있으니까 이게 빠져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그건 아주 솔직한 거예요. 근데 글쎄 그러면 거기에 안 갔으면은 그러면 지금 도달하지 못한 거냐 물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그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미 도달해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야. 이미 도달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뭘 봐냐면 그 분별심에 어떻게 보면은 패턴을 보게 된 거예요. 추구심의 패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야. 근데 그런 것이 있다고 정해놓고 그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추구하게 되지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벌써 대상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난 생각, 그것도 미세한 망념, 일어난 망념에 여전히 십몇 년 동안 그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무리 구경 가기도 완전한 깨달음이든 간에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투사된 거라면 그건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보게 된 거야. 내가 빠져있는 분별. 그걸 보게 되니까 그게 설사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그 낙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도달하지 못한 데 있죠? 만약에 완전한 상태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나 있습니까? 다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무슨 진실한 것이겠어요? 응 하면 안 돼. 그걸 제대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진짜 몸서리치게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랬죠. 망상이지 뭐 망상이지 뭐 망상이지 뭐. 근데 입만 그랬던 거예요. 머리만 그랬던 거고 진짜 그 사무치게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길이 있다면요. 아 이건 다 생각의 길이지 길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모든 추구가 딱 법에 대한 추구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그러니까 새는 구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새는 구석이 이게 그냥 무에 무덤한 것만 뭐 좋은 것도 모르고 싫은 것도 모르겠고 좀 내가 이상해졌다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좀 내 자신이 뭐 기쁜 일 뭐 어디 뭐 좋은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좋을까 막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알아가서 치매 검사를 다 또 했거든. 딱 100%래. 아니야 진짜 그래갖고 어떤 때는 멍청 녹발인 것 같고 나도 내 나름대로 활기차고 이게 참 이게 그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멍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지 하고서 또 이렇게 했다가도 하고 요 근래 그게 제일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뭔지 그래 이게 분명하고 여기서 다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 이것뿐인데 내가 왜 여기에 꼈어 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아직 인정 안 됐으니까 세월이 향한다는 게 내가 언제까지 가면 이게 내 지금 생각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래 한 3년만 하면 나라는 금기가 다 빠지면은 그건 그때 가면 되겠지. 또 이렇게 채찍질해서 내가 달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거든요. 경험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활발하게 분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확 이쪽 세계로 넘어오면 그게 분별의 감각은 남아 있어요. 분별의 감각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감각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바보 같은 어떤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쪽 감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뭐냐면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 돼버리면 이거 재미없는 일도 아니고 무기력한 일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로 발을 딛고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에 이전에 눈으로 이거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억도 안 나고 과거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앞날을 막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설계하지도 않고. 옛날 예술 그지 네가 그랬잖아 하면은 그럴까 너는 생각도 나는 몰라 생각 안 나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러니까 누구나가 겪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달라집니까?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걸 믿으세요. 진짜. 아니 못 믿거나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절대로 못 믿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요. 안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게 믿으면 이게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넘어졌죠. 처음에는 그 기쁜 그 동태감 내려놓는 그 맛은 며칠 안 가고 없어졌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때는 그런 이 길을 알아야 된다는 길을 하는 것만큼만 그것만 갖고 달려들었는데 알고 나니까 쉬울 줄 알았더니 더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엄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몇 개월을 혼자서 참 말도 못해. 저도 총무님한테 선생님한테 하면은 선생님 생각이 뻔하시라고 그래서 저 총무님한테 이제 한 번씩 저기 하면은 역시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막혔던 게 또 뚫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제 본문 마실 때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착 한 번씩 이렇게 해소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제 막 또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아우 그래 뭘 들어 듣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게도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막 이게 뭐랄까 팥죽 끓이듯이 이렇게 막 그냥 그런 슬럼프가 많이 오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뭔지는 모르게 그냥 이 공부에 대해서는 즐거워요. 즐거운데 또 한쪽으로는 멍청해진 것 같고 그런 저기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마다 그 뭐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누구나가 똑같은 여정을 그래, 경험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말씀. 아마 이 보살님의 어떤 그런 상태를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익숙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분별하는 세계에서 분별 없는 세계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혼돈이 있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눈으로 보면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실한 것이지 나머지는 다 거쳐 지나가는 여정인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을 꺼내놓고 봐도 이거 망상인데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떤 그런 습관성이 강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강해서 입 밖으로 나왔을 지연정 스스로는 안다고. 말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하는 게.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치매가 걸리든 안 걸리든. 아니 이제 이렇게 핵심이다.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손자한테도 그 전에는 막 그렇게 뭐라고 하다가 아이고 살법하고 계시네. 혼자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게 또 그냥 언제 그랬듯이 좋게 받아주시더라고. 그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믿으시라고 이거를 믿으시라고 제가 공부하면서 치매 걸렸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사실은. 아 내가 그렇게 좀 공부 때문에 치매 걸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게 정신이 더 맑아지면 맑아졌지. 100%잖아. 말짱한. 아니 100% 그래 100%라서 내가 아니 그렇게 우리가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치매가 아니니까. 걸리는 거거든요. 네. 생각이 쉬워지고 잦아들면 그게 치매가 걸릴 수가 없거든 사실은. 아니, 그냥 뭐 너무 구조적으로 못된 잘못된 면이 있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공부로 인해서 잘못된 일은 없다는 거죠. 기억력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어떤 사람도 싫고 꼭 싫은 것보다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져야 된다 하나? 옛날 같으면 뭐 전화 오면 반갑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모여온다고 아이고 끊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냥 예, 그런 좀 저기 재미없고 예, 그런 건 있어요. 재미없고 그거는 누구나 겪는 근데 과정이구나. 그게 중요해지지가 않아. 아직 그게 의식이 아직은 되는 자체가 그런 게 아무 신경이 낯선 안 거예요, 써요, 지금. 나중 되면 아니 이제 그런 게 아무 왜 그걸 검사했냐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몸이 너무 이번에 쇠약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저게 있나 하는 또 거기에 또 내가 또 저격 세봤거든. 근데 보살님처럼 치매 검사하셨다는 보살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부산 모임에도 계세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나 특히나 저 공부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나만이 내가 알잖아요. 성격이라든가 모든 이게 활동성이라든가 이거 같은 것이 많이 그게 이게 좀 그게 되니까 내 그게 되는 달라지니까. 건강에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해서 겸사겸사. 그러니까 진짜 자기 성격은요. 이게 드러나고 났을 때 발현되는 게 진짜 자기 성격이에요. 다른 이 공부가 되기 전에는 뭔가 과장돼 있고 포장돼 있고 그런 성격이 발현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진짜 성격은 이게 법이 드러나고 나서에 발현되는 성격이 진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 본래 면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성격일 수도 표현한 있어요. 걸 왜 그렇게 그냥 바빴죠 이제는. 아유 심란하지. 그러니까 절대 공부 때문에 잘못될 일은 없고 그렇더라도 사실은 진짜 분명해진다는 건 치매 걸려도 이것뿐이라 뭐가 있는 게 아니야.
핵심에 미쳐도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게 공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쳐서 이 상황을 주지하지 않고 헛소리해도 이거구나. 그게 분명해지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단지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기만 하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 경계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홀거사에게 알려주노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된다. 만약에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여긴다면, 이런 쾌활하고 텅 빈 경계가 깨달음이라고 여긴다면 이게 바로 도리어 재앙이 된다 이거예요. 일천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자꾸 빌거나 의지하려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사실 이것도 의지하는 거거든. 텅 비고 고요한 경계, 의지하려는 마음이고 좋다고 여기는 건 그 취한 거거든요. 그거를 의지하고 어떤 경계에 비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목을 연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눈이 열린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상황이 달라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경계에 의미를 두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잘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 예전에는 제대로 못 봤어요. 자기 고정관념이나 생각이나 어떤 편견 때문에. 근데 그거 싹 빼고 모든 것이 평등한 이 마음 하나이구나 라는 자각이 오면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눈이 열린 거거든요. 뭘 다른, 있기는 있어, 다.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네. 그게 이름일 뿐이다. 금강경이 이름일 뿐이다는, 있기는 있는데 진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이름일 뿐이다. 색즉시공 공즉시 같은 말이 그게.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요. 깨닫지 못함도 이름일 뿐이요. 뭐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는 색이죠. 이름이 있잖아. 있긴 있는데 그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색이고 공이지. 그게 바로 이 공부의 핵심이니까, 괴로워도 이름일 뿐이고 즐거워도 이름일 뿐이고 행복해도 이름일 뿐이고, 그것이 이렇게 확연해지는 것이 밝아진다. 자, 본문 먼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